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입니다. 영국 시간으로는 월요일이고요. 이제 막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홍가예 씨가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홍가예 씨의 그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저도 제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번 2월 2일 날 홍가예 씨가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한 그 결과가 선고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홍가예 씨가 보낸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을 꼭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점심시간에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누구나 다 생각하기를 저기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다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304명의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를 그 이후에 듣고 보니까 해경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구조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라는 거죠. 국가의 공권력이 학생들 304명의 목숨을 다 빼앗아 가도록 구조를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구조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억울한 상황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민간 잠수사들이 모여들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세월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홍가예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 진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홍가예 씨를 기소를 하고 그리고는 조사를 한다고 오랜 시간 동안 구치소에 감금을 하고 그리고는 긴 시간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는 홍가예 씨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예, 그 당시에 홍가예 씨를 음해하는 그래서 그 검사 깡패들, 정치 검사들의 그 얘기를 받아서 홍가예 씨를 무슨 허언증 환자라는 둥 아니면 홍가예 씨의 명예를 지극히 훼손하는 그런 언론 기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언론도 홍가예 씨의 그 진실한 보도에 대해서 그거를 소리 높여 보도해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304명의 어린 학생들이 다 죽어갔는데도 그 책임을 지금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모든 보고서 한 장조차도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국진당의 그 인간 같지 않은 그런 국진당 의원이라는 녀석들이 끊임없이 그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그 결과 지금도 세월호의 진실은 아무것도 규명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세월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홍가예 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홍가예 씨가 얘기한 그 진실이 알려져야 됐었고 홍가예 씨가 구속될 이유가 없는데 구속이 되었고 그리고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홍가예 씨는 그런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 이후에 계속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마음으로나마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만 유튜브의 이 작은 방송을 통해서만 홍가예 씨를 응원하는 그를 응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홍가희 씨가 잘 버텨줬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과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그동안 대해왔습니다. 홍가희 씨가 딸을 낳고 그리고 그 딸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응원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임신에서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어서 같은 어떻게든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같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 홍가희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잘못 없는 개인을 괴롭혀 나갈 때 끝까지 거기에 항거하고 그리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홍가희 씨에게 정말 다하지 못했던 국민으로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책임을 다했던 그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홍가희 씨를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은 눈을 막고 귀를 막으면서 일부러 그 고통을 모른 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홍가희 씨가 그렇게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홍가희 씨가 오늘 올린 페이스북의 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홍가희 씨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홍가희 씨가 그동안 겪었던 그리고 어떻게 해서 2월 2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를 기다리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피고인석에 세웠다. 3일 뒤 2023년 2월 2일 자연인인 한 개인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한 첫 선고기일이 열린다. 소장 접수로부터 4년 만이다. 살아있는 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첫 공식 사과가 될까? 아니면 늘 그랬듯 그들이 면죄부를 받게 될까? 2014년 12월 2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을 받고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떨면서 기소 공판검사 박형수에게 말했다. 검사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준비한 2장의 최후 진술문을 읽어 내려갔다.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법정을 가득 채웠던 이 재판을 방청하러 왔던 방청석에서 한숨과 탄식,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고인인 나를 불안해했다. 해경 명예훼손으로 구속을 당했고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었기에 일반적으로는 다시 교도소로 끌려갈까 위축된다던데 오히려 거짓말을 해대는 검찰 측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들으며 통곡에 가까운 울분을 터뜨리는가 하면 외마디 욕설을 내뱉기도 했었다. 핏줄이 다 터질 정도의 분노로 그들을 쳐다보았던 내 눈에서 판사는 무엇을 읽었던 걸까? 왜 불안해했을까? 그리고 양홍석 변호사님은 그런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들이 마음껏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려 했던 변호사님의 전략을 망친 격이 되었으니까 사르는 판 위를 걷듯 계속되는 재판은 점점 말라갔다. 억울해 죽겠는데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양홍석 변호사님의 말에 진짜 더 억울해졌어. 저들은 왜 마음껏 떠드는데 나는 내가 말하지도 못하고 18. 이 재판을 그냥 지키만 봐야 되는가? 왜 나는 변호인석에 있어야 하는가? 피고인석에 있어야 하는가? 정인으로 나온 저들이야말로 피고인석에 서 있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었던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아찔했다. 그러지 말라고 나를 말리던 양홍석 변호사님에게 법정에서 왜요? 라고 따지는가 하면 아우 씨 라고도 했으니 그때는 나는 미쳤던 게 분명하다.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나였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욱 확신했다. 내가 한 발언 그 모든 것이 진실임을 그리고 저것들이 감추고 캥기는 것들이 존나게 많다는 것을 무식하면 용감하다든가 국가의 구조 방기를 폭로했던 10분간의 그 인터뷰는 그저
무식해서 진행했던 것이었다. 딱 그때만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한 말일까? 아이러니하게도 20대의 호기로 용감할 수 있었던 나는 이 재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1심 무죄 받던 날도 2심 무죄를 받던 날도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확정받던 그날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축하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쓱소를 날리는가 하면 이게 축하할 일이냐고 따지기도 했으니 딱 한 번 1심 결심 공판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들을 모조리 다 했던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A4 용지를 들고 읽어 내려가던 내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고 있었지만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목소리엔 힘이 들어갔다.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그 법정에 세워놓고 싶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꼭 살아서 증명하겠노라. 얼굴이 벌겋게 오른 그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형수 검사를 기억한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던 박형수 검사를. 최후 진술문을 다 읽자 방청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변호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비쳤던 것을 보았다. 내 서슬퍼런 최후 진술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듯 듣고만 계시던 변호사님과 누구는 옳고 울고 누구는 홍가인은 무죄다라고 소리를 치자 당황한 판사님의 표정도 기억한다. 최후 진술문이 끝나고 검사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 구형을 받는데 두려움은커녕 실소가 터져나왔다. 검사는 재판이 끝나면 자리를 정리하고 딱히 나를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은 한참을 검사석에 그냥 앉아있더라. 우린 그를 뒤로 하고 법정을 나왔다. 재판 끝난 후 재판 내내 그랬던 것처럼 분명 혼을 낼 것이 뻔했던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법정에서 나와 내게 건넨 말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홍가희 씨, 변호사 다 됐네. 변호사님은 그날을 기억하실까? 그날 내게 한 말을 기억하실까? 그로부터 4년이 흘러 무죄 확정을 받고도 또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기어이 박형순 검사와 더불어 무고한 나를 부당한 수사와 체포를 하여 유치장에 쳐넣어 교도소로까지 가게 만들었던 당시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찰관들과 국가를 피고인석에 앉혔다. 이제 며칠 뒤 그들의 죄값을 판단받는다. 국가기관이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개인의 인생을 푼돈으로나마 책임을 지우게 할지 말이다. 보수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선례가 없는 케이스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한다 하셨다. 질 것을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시작한 소송이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대한다. 우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법의 원칙이 나와 내 가족들, 세월호 피해자들과 세월호의 진실 곁에 서 있던 모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 책임자들에게 설령 면죄부를 준다 하더라도 1심 결심 공판 때 박형수 검사에게 호통치며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남기련다.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상이 홍가혜 씨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보내주신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 진술문도 같이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세월호의 억울한 심정은 있었지만 홍가혜 씨와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그리고 그 이후에 갖가지 고난을 겪으시면서 삶이 망가지셨던 그런 민간 잠수사분들,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그 애타는 마음이 해경이라는 거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그리고는 아무도 학생들을 구하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들은 얘기로는 그 학생들이 배의 벽을 긁으면서 살아보겠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그래서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에 피가 맺혀서 있는 그 시신들을 뒤늦게 발견하고서는 그들의 애탔던, 정말 눈앞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애타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졌습니다. 홍가희 씨를 뺀 그 어떤 누구도 그 이후에 홍가희 씨만큼 용기 있게 국가의 거대 권력에 맞선 사람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는 했을지언정 어느 누구도 홍가희 씨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양홍석 변호사님과 그 주변에 계셨던 그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홍가희 씨 편에 서서 같이 행동을 하지 못했던 사실이 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홍가희 씨가 국가 권력에 맞서서 저렇게 혼자서 고생을 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홍가희 씨가 그동안 고생하실 때 곁에서 늘 같이 힘이 되어 주셨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법정을 찾아주셨던 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홍가희 씨 고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홍가희 씨는 끝까지 그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국가 권력에 맞서서 정의로운 법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훌륭히 살아오셨습니다. 훌륭한 그 마음을 다 알고 또 늘 마음으로는 함께 하면서도 용기를 갖고 앞서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바가 없습니다. 홍가희 씨 이번 2월 2일 날 선고가 시작이 될 때 홍가희 씨가 기대했던 그런 훌륭한 결과가 꼭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 결과가 벌써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가희 씨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신 부분 그것만 해도 저희는 충분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사법이 홍가희 씨가 생각하는 그 사법의 정의에 1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고 따라와서 진실한 그리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홍가희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늘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뒤에서라도 끊임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따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가희 씨.